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중한 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73세 김옥순 할머니는 평생 아껴 모은 8천만 원을 단 하루 만에 3천만 원이나 잃었습니다. 도둑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사기를 당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은행에 갔다가 직원의 한마디 말을 믿고 도장을 찍었을 뿐인데 말이죠. 그리고 82세 박종철 할아버님은 장롱 속에 숨겨둔 2천만 원이 곰팡이로 뒤덮여 종이 조각이 되는 끔찍한 경험을 하셨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걸까요? 은행에서 18년간 근무한 직원이 직접 목격한 충격적인 사례들과 함께 61세부터 89세까지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돈 관리 방법들을 공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행 직원들이 어르신들에게 자주 하는 세 가지 말. 이 말만 들어도 절대 믿으면 안 되는 위험한 멘트들도 실제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나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는 그 생각을 잠시 접어두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기 전에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일수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나눠야 하고 소중한 자산을 지킬 수 있어야 하니깐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를 지켜주는 소중한 정보들을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61세부터 89세까지 절대 예금을 중단해야 하는 진짜 이유와 은행 직원이 절대 말하지 않는 충격적인 사실들을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착각은 현금을 집에 두는 게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금을 어디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혹시 은행이 불안해서 집 안 어딘가에 숨겨두고 계시지는 않나요? 실제로 제가 은행에서 근무할 때 만난 79세 이정순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자식들에게도 말하지 않고 장롱 깊숙한 곳에 1,500만 원을 보관하고 계셨습니다. 비닐봉지 2겹에 싸고 수건으로 감싸고 다시 양말 상자에 넣어서 말이죠. 은행도 믿을 수 없고 자식들한테도 말 못하겠고 그냥 내 눈에 보이는 곳에 있어야 마음이 편해요라고 하시며 완벽하게 숨겨뒀다고 생각하셨죠. 하지만 3년이 지나고 할머니가 그 돈을 꺼내 보셨을 때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돈이 눅눅하게 달라붙어 있었고 곳곳에 곰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는 세종대왕의 얼굴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어 있었죠. 결국 은행에 가져갔지만 1,500만 원 중 절반 이상인 850만 원은 교환이 불가능했습니다. 그야말로 종이 조각이 되어버린 거죠. 살면서 돈이 썩는 건 처음 봤다며 할머니가 울먹이며 하신 말씀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 눈앞에 있다고 해도 현금을 집에 보관하는 것은 절대 안전한 방법이 아닙니다. 습기와 세월은 돈도 망가뜨립니다. 게다가 화재나 도난의 위험도 있죠. 두 번째 위험한 착각은 이자는 높아야 하니까 한 통장에 다 넣는 게 좋다는 생각이에요. 75세 김정희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평생 근검 절약하며 모은 1억 원을 가지고 은행에 오셨습니다. 이거 정기 예금으로 넣어주세요. 이자 제일 높은 걸로. 그때 담당 직원이 습관처럼 이렇게 말했죠. 네. 이 통장이 지금 이자가 제일 높습니다. 전체 금액을 다 넣으시면 최대 혜택을 받으실 수 있어요. 할머니는 이자가 높다는 말에 1억 원을 모두 한 통장에 넣으셨습니다. 이자를 많이 받으면 좋다고 생각하셨거든요. 하지만 2달 후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다시 은행에 오셨습니다. 우리 딸이 큰 수술을 하게 생겼는데 병원비가 급해요. 돈 좀 찾아야겠어요. 문제는 여기서 시작됐습니다. 그 1억 원짜리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하려면 엄청난 수수료가 붙는다는 거였죠. 계약서에 써 있었던 대로 이자율도 낮아졌고 중도해지 수수료도 떼어지고
결국 할머니 손에 남은 돈은 예상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내가 왜 이걸 한 통장에 넣었을까 하며 후회하시는 할머니의 모습을 보며 저는 상담할 때마다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돈은 한 번에 넣는 게 아니라 나눠서 넣는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건강 문제나 갑작스러운 상황이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잖아요. 예금할 때는 꼭 이렇게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첫째, 3개월치 생활비 정도는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자유입출금 통장에 따로 두세요. 둘째, 예상치 못한 병원비나 자녀 도움 요청 같은 비상자금도 중도해지가 자유로운 통장에 따로 넣어두세요. 셋째, 장기적으로 절대 손대지 않을 자금만 이자 높은 정기예금에 넣는 겁니다. 이렇게만 해두셔도 급한 일이 생겼을 때 돈 때문에 눈물 흘리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위험한 착각은 오래 본 지인이니까 서류를 맡겨도 괜찮다는 생각이에요. 78세 김창섭 할아버지는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가까운 가족도 없고 자녀는 외국에 나가 있어서 동네 지인 한 분이 시장도 같이 가고 병원도 같이 다니며 많은 걸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지인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형님 혹시 모르니까 인감이랑 통장 등기 서류 같은 거 정리해 두셔야 해요. 제가 복사해서 챙겨드릴게요. 고마운 분이라 아무 의심 없이 서류를 넘겨주셨죠. 하지만 몇 달 후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고 본인도 모르는 대출이 승인되어 있었던 거죠. 그제야 신고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지인은 연락이 끊겼고 할아버지는 상심이 너무 크셨어요. 그 사람이 날 도와준다고만 생각했지 그게 사기일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돈은 내 눈에 보인다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니고 이자가 높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며 오래 받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돈은 언제든 꺼낼 수 있어야 진짜 내 돈입니다. 그리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과만 나눠야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방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돈 관리 습관들이 사실은 어르신들 스스로 선택한 것 같지만 그 시작은 은행 직원의 한마디 말에서 비롯된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은행에 있을 때 정말 자주 들었던 그리고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후회했던 절대 믿으면 안 되는 말 세 가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위험한 말은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이에요 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어르신들이 가장 방심하는 순간에 자주 나옵니다. 내 나이에 맞춘 상품이라면 괜찮겠지 하시면서 설명도 다 듣지 않고 도장을 찍게 되는 거죠. 제가 기억하는 68세 박영숙 할머니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할머니는 고운 치마 저고리를 입으시고 지팡이를 짚으며 조심조심 은행에 오셨어요. 4천만 원을 예금하러 오셨는데 그날 상담 직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어르신 같은 분들께 딱 맞는 상품이 있어요. 이자도 훨씬 높고요. 요즘 인기 많습니다. 할머니는 직원이 그렇게까지 말하는데 괜찮겠지 하시며 서류를 자세히 읽지 않고 사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게 고위험 펀드 상품이었어요. 중도해지하면 손실이 크고 수익률은 시장 상황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상품이었죠. 몇 달 후 갑자기 돈이 필요해져서 다시 은행에 가셨을 때는 이미 1,000만 원 가까운 손해가 난 상태였습니다. 내가 이 돈으로 식비라도 쓰려 했는데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그 말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은행 직원이 어르신 연세에 맞다고 말할 때는 정말로 나를 생각해서 추천한 건지 아니면 실적 때문에 영업하는 건지 그건 결국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위험한 말은 오늘 안 하면 손해예요. 금리 떨어집니다 라는 말이에요. 이건 거의 모든 은행 지점에서 월말이나 분기말이면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마치 오늘이 지나면
기회가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죠. 69세 최인숙 할머니도 이 말을 듣고 덜컥 상품에 가입하신 분입니다. 퇴직금을 예금으로 넣어두고 있다가 은행에 다른 일로 잠깐 들렀는데 상담 직원이 조용히 말을 붙였답니다. 지금 금리 높은 상품이 있는데요. 오늘까지예요. 내일부터는 조건이 바뀝니다. 할머니만 특별히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급해지셨어요. 오늘만 가능한 거라면 해야겠지, 은행에서 이런 말까지 해주다니 좋은 기회인가 보다 싶어서 충분히 알아보지도 않고 사인을 하셨죠. 하지만 3개월이 지나 확인해 보니 그건 일반 예금이 아니었습니다. 이름은 예금형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사실은 펀드와 보험이 섞인 상품이었고 원금 손실 가능성도 있는 고위험 상품이었어요. 그날 하루만 더 생각했어도 안 했을 텐데 왜 그렇게 마음이 급했는지 모르겠어요. 할머니의 말씀이 가슴에 남았습니다. 여러분, 진짜 좋은 상품은 설명할 시간도 주고 가족과 상의할 여유도 줍니다. 그 반대라면 그건 나를 위한 상품이 아닐 가능성이 커요. 세 번째 위험한 말은 자녀분에게는 말씀 안 하시는 게 나으실 거예요.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처음 들으면 배려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멘트입니다. 74세 윤경자 할머니는 이 말을 믿고 가족에게 알리지 않은 채 상품에 가입하셨습니다. 직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자녀분께 괜히 말씀드리면 복잡해질 수 있어요. 이건 손님만 알고 계셔야 유리한 상품이에요. 그 말에 혹해서 나도 이제는 내 판단으로 할 수 있지 하며 서명하셨죠. 하지만 몇 달 후 병원에 갈 일이 생겨 예금을 찾으러 가셨는데 그건 예금이 아니라 변액보험이었습니다. 최소 6년은 유지해야 하고 중도해지 시 수수료만 200만 원 이상이었죠. 그제야 자녀들에게 말씀드렸고 자식들은 충격을 받았답니다.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 무슨 일이 있어도 엄마 편인데. 가족 입장에서는 속았다는 분노보다도 혼자 결정했다는 사실에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상품이든 가족에게는 말하지 마세요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은 위험한 조건이 숨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중요한 금융 결정일수록 혼자 하지 마시고 가족이나 믿을 수 있는 전문가와 꼭 상의하세요. 이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래전 한 시골 마을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인데요. 들어보시면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게 되실 거예요. 어느 깊은 산골에 혼자 사는 노인이 한 분 계셨습니다. 평생 근검절약하며 살아오셨고 돈이라는 건 누구보다 아끼고 또 아끼며 모으셨죠. 하지만 그 돈을 은행에도 자식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자기 집 뒤뜰에 묻어두셨습니다. 이 돈은 아주 급할 때만 꺼내야지 절대 쓸데없이 건드려서는 안 돼. 늘 그렇게 되뇌며 사셨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렀고 몸이 아파져 병원에 가야 할 일이 생겼는데도 그 노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지금은 아직 더 참자. 아직까지는 괜찮아. 결국 그분은 돈을 꺼내지 못한 채 그렇게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 자식들이 땅을 파보았더니 그 안에는 쥐에 갉아먹힌 종이들과 곰팡이가 잔뜩 피어있는 색이 바래서 글씨조차 보이지 않는 돈이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입을 모아 이렇게 말했죠. 그렇게 아끼던 돈이 결국 아무 쓸모도 없이 사라졌구나. 여러분, 이 이야기가 들려주는 건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돈은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꺼낼 수 있어야 진짜 내 돈이라는 사실입니다. 지나치게 감춰진 돈, 누구도 모르는 통장, 자신도 모르게 방치된 예금, 그런 돈은 결국 어느 누구의 돈도 되지 못한 채 조용히 천천히 흩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이제 다시 생각해봐야 합니다. 예금은 한 통장에 다 넣어두는 게 아니라 생활비, 병원비, 장기, 자금으로 나눠두는 것. 계약서는 서둘러 사인하는 것이 아니라 가져와서 가족과 함께 다시 읽어보는 것. 돈은 혼자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을 수 있는 사람과 함께 관리하는 것.
그리고 어떤 상품이든 지금 아니면 안 된다. 가족에게는 비밀로 하자는 말이 나올 때는 그 순간이 바로 한 걸음 물러설 때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 꼭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예금이 안전하다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지만 정말 예금만이 정답일까요? 모든 돈을 한 통장에 집어넣는 게 진짜 내 노후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큰 독에 물을 가득 채워두었다가 물이 급히 필요할 때 전체 독을 깨야 쓸 수 있는 상황을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바로 예금을 한 군데에 몰아두었을 때 실제로 겪게 될 수 있는 위험입니다. 우리가 흔히 현금은 집에 보관하면 안 된다. 한 통장에 돈을 몰지 말라, 이런 말을 듣지만 왜 그런지 실제로 체감하기 어렵죠. 그래서 오늘은 예금보다 더 중요한 노후 자산 3단계 분산 관리법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활비를 반드시 자유롭게 꺼낼 수 있는 곳에 보관하는 겁니다.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치 생활비는 자유입출금식 통장에 나눠주세요. 식비와 공과금, 약값, 갑자기 병원에 가게 될 때 쓸 돈은 언제든 바로 꺼낼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단계는 비상자금은 조건 없는 예금에 따로 보관하는 겁니다. 갑작스럽게 병원비가 필요하거나 자녀 도움 요청이 오거나 장례 비용처럼 큰돈 들어갈 일이 생겼을 때는 중도에 해지해도 수수료가 없거나 매우 적은 정기예금 또는 CMA 같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금융상품에 비상자금을 따로 두는 게 안전합니다. 절대로 해지하면 손해볼 만한 저축보험이나 복잡한 금융상품에 이런 돈을 넣어두지 마세요. 세 번째 단계는 장기적으로 절대 손대지 않을 여유자금만 높은 이율의 상품에 가입하는 것인데 반드시 상품별 조건과 해지 시 수수료를 꼼꼼히 따져보고 가족과 상의하신 후 결정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꼭 기억하세요. 아무리 은행 직원이 어르신 연세에 딱 맞는 상품입니다라고 강조해도 실제로 그 상품이 내게 유리한 것인지 아니면 직원의 실적 관리를 위한 추천인지는 직접 확인해서 따져보셔야 합니다. 실제로 많은 영업지점에서는 권유 상품 실적을 점수로 평가합니다. 아차 하는 순간 예금이 펀드나 변액보험처럼 원금 손실 위험이 높은 상품으로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상품을 선택하거나 계약서에 사인하기 전에 반드시 4가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첫 번째, 원금이 100% 보장되는지. 두 번째, 유지기간 중간에 해지하면 수수료가 얼마인지. 세 번째, 의무 유지기간과 보장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가족들과 반드시 상의하고 결정하셔야 하고. 네 번째, 지금 가입하려는 것이 정말 예금인지 신탁인지 펀드인지 보험인지 명확하게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한 걸음만 더 신중하게 결정하면 내 돈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76세 안병수 어르신은 6천만 원을 예금한다고 은행에 가셨다가 직원이 오늘만 4.5% 금리가 나오는 아주 좋은 상품입니다.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라고 하니까 흔들렸지만 계약서를 집에 들고 와서 아들과 함께 살펴보셨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상품은 변액보험이어서 원금이 보장되지도 않고 10년은 무조건 넣어야 하는 위험한 상품이었습니다. 하루만 늦게 계약했을 뿐인데 소중한 돈을 모두 지키신 거죠. 사소한 망설임이 평생 자산을 보호하게 된 겁니다. 노년층이 흔히 저지르는 위험한 습관 5가지도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나는 절대 안 당할 거야. 나는 조심하니까 괜찮아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모든 금융사기는 나는 안전하다는 방심 대상만을 노립니다. 둘째, 현금이 집에 있으면 안심이 된다는 생각인데 화재 사고, 도난, 갑자기 아플 때 꺼내지 못하는 상황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이자만 높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실제로 소비자 피해의 절반 이상이 바로 높은 이율 광고에 속아 가입한 고령층이었습니다. 넷째, 평소 잘해주던 사람이니까 믿어도 된다는 착각인데 금융사고의 70%는 가까운 지인에 의한 경우였습니다. 다섯째, 가족에게 말하면 복잡하니까 혼자 결정한다는 건데 가족은 심판이 아니라 내 인생의 보호자입니다. 여기서 세 가지 경고 신호도 꼭 기억하세요. 이 상품은 어르신 전용이에요 라고 강조하는 순간 한 번 더 의심해야 하고 오늘까지 하셔야 조건이 좋습니다. 내일부터는 다릅니다 라고 할 때는 결정을 서두르지 마세요. 그리고 자녀분께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라고 할 때는 무조건 멈추셔야 합니다. 그리고 고령 고객이 실제로 궁금해하는 질문 세 가지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고령이면 예금이 제일 안전하지 않나요? 맞습니다. 예금이 안전한 건 맞지만 어떤 예금이냐가 더 중요합니다. 장기 정기 예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수수료로 손해가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부 금액은 바로 뺄 수 있는 자유입출금 계좌나 CMA 등 유동성 상품에 분산해서 보유하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한 사람이 여러 통장을 소지해도 괜찮은가요? 오히려 분리 보관이 훨씬 안전합니다. 언제든 꺼낼 수 있는 생계 통장, 갑자기 쓸 수 있는 비상 통장, 장기 자산 운용 통장, 이렇게 목적별로 관리하는 게 위험 분산에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금융사에서 전화로 특급 상품 어르신 한정 특가 같은 상품 소개받으셨나요? 절대 서두르지 마시고 무조건 설명서부터 받아보시고 가족과 함께 충분히 검토하신 뒤 결정하세요. 대부분 수수료가 높거나 위험도가 커서 나중에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바로 노후의 진짜 자산은 지혜라는 겁니다. 매일 수많은 금융 상품이 등장하고 수천 명의 고령자분들이 언론에도 나오지 않고 아무도 모르게 자산을 잃고 있습니다.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경험을 나누면서 서로 실수를 줄여나가는 지혜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바로 실천하실 수 있는 방법은 자산을 목적별로 분리하시는 겁니다. 어떤 금융 상품도 무조건 오늘 계약해야 합니다라는 말에 흔들리지 마시고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진단을 받아보세요. 특히 어르신 전용 오늘만 가능 비밀로 하자는 말에는 절대 휘둘리지 마세요. 돈은 모은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지킨 사람이 결국 이기는 겁니다. 하루를 늦췄다가 1억을 모두 지킨 할머니도 계시고 쉽게 꺼내지 못해 5년간 썩혀서 손해를 본 분도 계십니다. 돈은 내 눈에 있다고 안전한 게 아니라 꺼낼 수 있어야 진짜 내 돈입니다. 여러분의 직감이 의심을 불러일으켰다면 그 순간이 여러분 노후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며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그 짧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지켜주는 지혜가 됩니다. 그리고 가까운 친구분이나 가족에게 오늘 영상을 꼭 공유해주세요. 한 집안의 노후 자산이 이 영상 하나로 지켜질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 하나만 전해드릴게요. 돈은 모으는 사람이 잘한 게 아니라 끝까지 지켜낸 사람이 진짜 현명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그 현명한 길 위에 계십니다. 작은 지혜가 쌓이면 우리 가족에게는 따뜻한 안정이 되고 우리 삶에는 더 큰 평안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 시간, 그리고 소중한 노후 자금을 지금부터는 절대 아무에게 맡기지 마세요. 오직 여러분만이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영상 오른쪽 하단의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 앞으로도 우리 모두 후회 없는 노후를 함께 만들어가요.